교통박물관을 방문한 메인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포니, 1세대 포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니는 1976년에 국산 1호 고유 모델로 탄생한 차죠. 주지아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모두가 일본 차라든가 미국 차라든가 그런 차들은 모델을 도입해서 조립 생산했습니다만, 이 포니는 말 그대로 우리만의 모델, 고유 모델로 만들어진 첫 차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앞에 보이는 연두색 포니는 테라스 해치백 모델입니다. 이 차는 지난 2016년에 포니 탄생 40주년을 맞이해서 삼성교통박물관이 먼저 복원을 완료했던 차입니다. 오늘 복원한 이 차는 그 같은 시기에 데뷔한 1세대 포니입니다만 외건입니다. 외건 타입으로 만들어진 차고요. 엔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직렬 4기통 1238cc 엔진을 넣고 80마력을 냈던 그 엔진이고요. 근데 76년에 데뷔한 차고, 이들 모델들은 80년대 초에 조립된 차들입니다만, 놀랍게도 저런 테라스 해치백과 외건과 픽업,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약간 앞서간 그런 어떤 모터리제이션을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니는 국산 첫 고유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 생산 대수 면에서도 상당히 큰 성공을 거뒀던 차입니다. 그 시절에 거의 29만 7천 대, 29만 8천 대, 30만 대에 가까운 생산 대수를 보이면서 흥행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포니2, 또 엑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면서 기반을 다졌던 출발점이 됐던 차죠. 그 당시에 이 주지아로가 다들 아시겠지만 1세대 골프를 디자인했던 사람이죠. 그 이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한 그런 디자이너였습니다. 포니도 그런 이제 어떤 디자인 큐를 가지고 있는 차고요. 그리고 요 실내 같은 부분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도어 트림 같은 부분은 오리지널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해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차가 드물던 시절에 차를 아끼기 위해서 아버지들께서 밑바닥에 이렇게 비닐을 갖다 대서 차를 보호하면서 탔던 그런 기억을 아마 중년분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 차는 수동 4단입니다.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작습니다만 앉아보시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도어도 얇고 차체가 크진 않지만 구조가 굉장히 심플했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서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공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외건이 나왔던 게 참 특이한데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군더더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사각형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죠. 요즘 기준으로 한다면은 간단한 캠핑 장비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만 이렇게 양쪽에 걸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을 때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밀어서 더 긴 짐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외건이 갖춰야 될 부분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캐브레터 방식이고요. 네. 엔진 오일 게이지도 이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바닥이 보일 정도로 엔진룸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때 엔진 구조도 심플했고, 그리고 저도 이 포니가 한창 길거리 다니고 있을 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차체 크기에 비해서 엔진룸 공간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2000cc 엔진이나 터보 엔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방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엔진룸을 빼곡하게 채우고 그 위에다가 커버까지 다 덮고 여기에도 방음제를 다 덮고 그런 엔진에 익숙해져 있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심플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빈 공간이 많이 보입니다. 더구나 이 포니 1세대 포니에 들어갔던 이 캐브레터 방식은 캐브레터 방식 중에서도 초창기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시동이 아이들링이 불안정해지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운전을 하고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이 포니 택시를 몰고 다녔던 그 많은 택시 기사분들
그런 분들이 새삼 운전 실력이 상당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운전이 기술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캐브레터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안정한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이 포니 같은 경우에는 포니 2까지는 캐브레터 방식을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엑셀,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인젝션 타입의 그런 방식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MPI, 멀티포인트로 인젝션을 하는 그런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니와 포니 2까지는 이런 캐브레터 방식을 썼습니다. 어릴 때 우리 차 이거였는데. 아, 그러세요? 대부분 다 그랬죠. 근데 생각보다 클러치가 되게 쉬운데? 이쪽은요? 아이고, 예, 여기. 파워 핸들이 아니었어. 네네네. 그게 당연한 건데. 네. 그래도 달릴 때는 괜찮네요. 다른 느낌 안 네. 들거든요. 근데 운전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초등학생 때 아버지 포니 뒤에만 타고 옆에만 타다가 네. 제가 오리지널 포니 복원차를 이렇게 몰고 있으니까 마법의 양탄자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핸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이 그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클러치라든가 이 기어 이 물리는 느낌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저희는 이 관내에서밖에 운행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바도. 난도 등록이 안 돼요. 네네. 근데 저 기분 같아서는 좀 한번 달려보고 싶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가는 림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새삼 보니까 이게 되게 획기적인 디자인이었어요. 투스포크, 네. 립 스프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승차감이 어우 깜짝 놀라 승차감. 옛날 차 타면 나는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이건 클리치 유격이 되게 짰네요. 예, 짰죠. 아까 이게- 저 차는 네. 이번에 복원하신 차니까 이제 뭐 네. 바로 그냥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말 그대로 클래식카를 모는 기분입니다. 네. 근데 왠지 기분은 얘가 모양이 형태가 오리지널이라 그런지 네. 기분은 또 더 아,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이 기어봉이 막 이렇게 떨리는 것도 진짜 네, 네, 오랜만에 네,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수동차 이렇게 네. 가끔씩 타면 달달달 네네네네. 옛날에 이 기어봉 네. 택시 아저씨들이 네. 길게 뽑아서 길게 크리스탈 안에 네, 길게 뽑아서 또 아까 또 산호초 네네네네.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 그 달력. 맞아요 달력 걸어요. 네, 맞아요. 오늘도 무사히 네네네네네. 그 기도하는 소녀 네. 여기에 막 하얀색 레이스 이런 거 덮어놓고 얹어놓고 막. 네. 그때는 너무나 소중한 차였으니까 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에어컨 안 달려 나오니까 여기 맞아요. 따로 달아가지고. 맞아요. 네. 따로 에어컨 대부분 달고. 여기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근데 아무래도 역시 차는 이렇게 구조나 운전이 심플한 차가 네. 오래된 차라도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어떤 모든 게 다 전자식으로 돌아가는 네, 네. 그런 차에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질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한번 딱 타면 네네네. 막 리프레시가 될 것 같아요. 네. 쉐보레 마스터입니다. 1934년형 모델이고요. 뭐 위대한 개츠비 그런 작품이나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떠올렸던 그런 차의 느낌을 많이 주는 차죠. 로드스터입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 로드스터고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유선형 디자인의 스포티한 차를 성능을 가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배기량이 상당히 큽니다. 3389cc. 그래서 한 80마력 정도의 힘을 냈는데 그 당시로서는 1934년이니까요. 그 당시로서는 스포티하고 강한 성능을 냈던 그런 로드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쉐보레는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도 뭐 양산하고 있고 팔고 있는 차입니다만 처음에 설립될 때는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였습니다. 설립자가 루이 쉐보레, 그 스위스 출신의 레이서였죠.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런 유선형 형태의 고성능 로드스터를 만들어냈던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에서 좀 재밌는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길거리에 꽤 많지도 않은 시절이었고, 쉽게 말하면 말과 사람과 자동차가 혼재하고 있던, 뭐 미국 근대사 책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도로 형태였습니다. 뉴욕 같은 때는. 그래서 특히 도심에서는 이 차, 아마 그 당시에 일반인들한테는 마차와 다르게 차는 후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마 굉장히 낯설었을 겁니다. 후진하고 할 때는 이런 뭐 후진의 어떤 신호를 한다거나 클락션을 울린다거나 해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거고, 그래서 후진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도심, 복잡한 도심에서는. 그래서 마치 그 이전의 마차 시절과 같이 이런 임시 뒷좌석을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개방을 하고, 여기에 그 운전을 도와주는 분들이 앉아 있다가 후진할 때는 여기 발판이 있습니다. 이 발판을 딛고 내려서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차가 후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면 또 여기 앉아 있고, 그렇게 필요할 때는 이 문을 개방을 해서 앉아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상당히 낯선 그런 개념의 자동차 문화를 갖고 있었죠. 이 발판 같은 부분도 디자인의 일부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크죠, 발판의 폭이. 도어는 실내 시트는 벤치 형태고요. 마치 거실의 소파처럼 굉장히 푹신합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쿠션을 가지고 있고요. 벤치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도 역시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다 일 깎아서 만든 굉장히 가는 스티어링 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봤던 다른 뭐 유럽의 어떤 차들과 다르게 이때는 이 쉐보레 마스터는 지금과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그 운전석 정면에 속도계와 기타 모든 주행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이지들을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도 유사한 형태로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수동 기어 레버가 붙어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자동차 바디 라인을 굉장히 아름답게 곡선 위주로 만들어냈던 거는, 이때는 큰 역할을 했던 게 코치 빌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 빌더들이 이름 그대로 사실은 마차를 제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터리제이션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문화 초창기에 이 자동차 차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뭐 단 한 대, 두 대만 주문 생산 들어와도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일일이 다 맞춤형으로 만들어냈고, 이렇게 대량 생산 브랜드하고 손을 잡고도 또 이런 화려한 차체를 직접 다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던 기술들이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와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차체 전체를 대량 생산에 적합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강판을 프레스로 계속해서 대량 생산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코치 빌더들이 만들었던 특유의 이런 예술 작품과 같은 이런 유연한 유려한 디자인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물론 최신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공기역학적인 부분, 이 강화된 부분도 이런 디자인이 사라진 데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쉐보레 마스터의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직한 형태의 엔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렬 6기통 대배기량 엔진이고요. 여기 캐브레이터 기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형태의 엔진이고, 엔진룸의 공간은 충분히 많이 열려 있고요. 이 시절에 이제 전형적인 자동차 만들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그 포니에서도 기화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초창기 기화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차 정도의 성능이면 상당히 고성능이었고요. 이 차는 대량 생산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2000대도 못 미치는 생산 대수를 갖고 있었던,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스페셜한 모델로 꼽히는 차였죠. 네, 오늘 이곳 그 삼성 교통박물관에서 포드 모델 T에서부터 그 벤츠 300SC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역사를 빛냈던
그 정말 다양한 클래식카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또 몇몇 주요 모델들은 함께 시승도 해봤습니다. 자동차 역사를 지금 21세기에서 지금 19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길을 찬찬히 거슬러 가면서 자동차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런 클래식카들도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뤘던 현대 포니, 1세대 포니를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해낸 이 차들을 타보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차들이 개척했던 바로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5위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슬러서 올라가 본 이 자동차 산업 역사의 길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정말 잊고 있었던 자동차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저희가 갖게 되면은 모든 저희 로드테스트 구독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